안녕하십니까. 58회 목요 뒷담의 내시경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기 환자 타원에서 다발성 급성 위궤양 소견으로 조직검사 시행 후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본원 소화기내과 외래 내원한 환자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카디아를 포함하여 하이바디 LC 사이드와 하이바디 GC 사이드 부위에 일레귤러 설페이스 1호전을 동반하는 하이퍼레믹 노듈라 뮤코자가 관찰됩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상 말토마로 확인된 증례입니다. 헬리코박터 양성 말토마가 확인되었고 1차 재균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UBT 검사에서는 균음전을 확인하였으나 내시경적으로 근음전을 확인하였고 내시경적으로도 병소 자체는 좀 더 호전되었으나 조직 검사를 재검하였을 때는 말토마 소견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병변 양성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방사선 치료까지도 고려했던 환자이나 조직 검사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결과상 조금씩 호전 소견이 보였고 3년 이후에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완전 관해 확인된 환자분이십니다. 소아과에서 고3 남자 환자의 빈혈 소견에 대한 워크업으로 EGD를 시행하였고 내시경 검사상 앵글과 프록시말 안트론 부위에 멀티플 얼서 소견 확인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조직 검사 결과상에서 헬리코박터 양성 말토마 진단되었고 재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EGD를 매년 팔로우하였고 6년이 지난 이후에도 현재 재발 소견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안테리어 월 오브 로우 바디 부위의 하이퍼레믹 노듈라 리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말토마 확인되어 내원한 환자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이었고 미음성을 고려해서 UBT 검사도 시행을 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이에 시롤로지만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현성 감염과 과거 감염을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재균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병변이 호전된 환자입니다. 상기 환자는 안트룸의 포스테리어 월 쪽 부위와 로우바디 안테리어 월 쪽의 EGC 의심 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암이 확진되지 않아 의뢰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도 헬리코박터 양성 말토마가 확인되었고 재균 치료를 시행하고 병변 호전되어 경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환자는 타원에서 위 분문부의 비전형적인 모양의 점막하 종양으로 의뢰가 되었고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MT와는 좀 다른 모양이라서 바로 수술을 권하지 않고 클로즈 팔로업을 권고하였던 환자분이십니다. 이때 처음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도 양성이 있어서 이미 재균 치료를 하였었고 팔로업으로 시행한 UBT 검사에서도 균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환자분이신데요. 이후 추적 검사를 하던 중에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림프종 의심 소견이 있어 병리과에서 추천한 추가 검사를 한 경우 하고 나서 말토마 림프종을 진단받은 환자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말트 림프종이 점막하 종양 형태로 나오는 경우 특히 이 환자처럼 이미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한 상태에서 질병이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교적 경과는 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환자는 혈액종양 내과로 전과돼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휘정션 직하방 및 카디아 부위에 2 곱하기 2cm 크기의 센트럴 디프레스드 리전이 관찰됩니다. 중심 부위는 화이티시 엑슈데이트로 부분 뒤덮여 있고 마진은 슬라이틀리 융기되어 있으며 엣지는 일레귤러한 양상으로 EGC 2A 플러스 2C 병변으로 고려하였던 병변입니다. 상기 병변은 결과상 카디악 캔서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병리 조직 검사 결과상 poorly differentiated 림프노드 한 개를 침범하였고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를 침범한 T2로 확인된 병변입니다. 이처럼 지휘정션에 위치한 캔서는 놓치기도 쉽고 발견 당시 이미 전이가 있거나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이
이 사진은 지휘정션에 위치한 캔서 병변은 스토막에서 기원한 아데노카시노마이거나 에스파거스에서 기원한 스퀘어머스셀 카시노마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상기 병변은 내시경 소견만을 고려했을 때는 지휘정션 부위에서 인볼브한 크기보다는 제이턴에서 봤을 때의 메인 매스가 카디아 오리진의 병소로 고려를 하였지만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 소견으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건진상에 확인된 위식도 접합 후의 캔서 소견으로 소화기내과 내원한 환자분이십니다. 병소의 위치는 아까와 다르게 식도에 가까운 곳이나 수술하기 전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칼시노마 모더레이티드 디퍼런시에이티드 소견으로 위암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치 자체를 고려했을 때는 좀 식도에 가까웠기 때문에 흉부외과에 수술을 의뢰하였고 아이볼 루이스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최종 조직 검사는 이전의 조직 검사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 이 환자는 림프노드 양성 소견 확인하여 젤록스 어드주번트 시행 후 재발 소견 없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오른쪽 사진이 왼쪽 사진보다 1년 전에 시행한 EGD 사진입니다. 명치부 통증으로 본과 팔로우하던 환자분이시고 워컵으로 시행한 내시경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 LAA 소견 확인하였던 분입니다. 이후 이 같은 병소에 1년 뒤 팔로업 내시경상에서 위식도 접합 부의 한두 시 방향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중심에 궤양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며 지금 여기에 첨부되진 않았지만 EUS 검사를 시행하였고 서브뮤코잘 월 시크닝을 동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직검사 시행하였습니다. 검사장에서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 소견 확인돼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술장 병리 소견에서도 T3N1 M0 소견이 확인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진이 사실 위암인지 식도암인지 구분을 할 방법이 없는 환자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내시경 소견을 살펴보면 카디아에 약 5cm 이상의 얼서로 인필트레이티브 매스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지정션이 매우 좁아진 소견이 관찰됩니다. 또한 병소에서 소량의 스폰테니어스 블리딩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궤양의 중심부는 매우 네크로틱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CT를 살펴봤을 때 카디아와 하부식도에 걸쳐 얼서를 동반하고 있고 팻 인필트레이션이 실리악 엑시스까지 침범한 소견이 관찰되며 팻을 봤을 때도 이지정션과 게스틸 카디아의 업테이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도 좀 더 그 하부식도에 위치한 암으로 생각하여 흉부외과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를 하였고 병리 조직 검사상에서 튜블러 아데노칼시노마 모더레이틀리 디퍼런시에이티드이며 바렛식도 소견이 없음으로 확인하여 위암으로 분류된 환자입니다. 그 옆에 타입을 보면 이제 지베르트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지베르트 타입은 지휘 캔서에서 종양의 중심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기준입니다. 타입 1은 지휘정션 기준 상방 1에서 5cm, 그러니까 하부식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타입 3는 지휘정션 하방 2에서 5cm에 위치하며 요 사이 병변은 타입 2로 분류를 합니다. 타입 2의 경우에는 병리 조직 검사 결과가 아데노칼시노마로 나왔을 때 이게 위선암인지 발액식도 선암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한 검체에서 식도의 글랜드가 동반되어 있다면 발액식도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휘정션 사이트에 메스 소견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룰아웃 이지정션 캔서 소견으로 TS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 TS 입원해서 토탈 게스트렉토미와 르앙아이 에소파고 제주노스토미를 시행받았고 최종 병리 소견에서 이지시 타입 1 튜블러 아데노칼시노마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드 소견으로 확인됐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센티넬 폴립을 닮은 모양의 메스가 관찰이 되는데요. 지휘정션 캔서로 조직검사상에서는 아데노칼시노마 프롤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소견이 확인되었고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하고 최종 병리상 AGC 빌로스 타입 2가 확인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카디아 부분에 약 2.5cm 크기의 리전이 관찰되고 표면은 화이티시 엑슈데이트가 뒤덮여 있으며 플랫 디프레스드 리전 확인된 환자분이십니다. 내시경 육관 소견상 봤을 때에는 EGC 2A 플러스 2C 소견으로 생각했었고 조직 검사상에서는 시그널 링스의 칼시노마가 나와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EGC를 미미킹하는 AGC 소견으로 확인된 환자분이십니다. 이 사진은 위에는 이제 두 개의 노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스트릭 앵글로 레서 커베이처의 디스탈 3분의 2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다른 하나의 위에 노치가 있는 부분을 앵글 오브 히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에스파거스와 그레이트 커베이처가 만나는 지점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잘 이주행 교수님께서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카디아와 에스파거스가 만나는 사이의 어큐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환자는 앵글 오브 히스 부위의 EGD 의심 소견으로 내시경 치료 검사 위에 내원한 환자분이시고 이게 병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둥글고 경계가 좋은 병소가 아니라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2cm 함몰형 병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내시경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상 서브뮤코자를 침범한 EGC2C로 확인되었던 증례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지휘정상 캔서는 이미 초기 진단할 때 발견 당시부터 이미 전이가 있거나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환자는 3개월 전부터 소화불량 디스파지아 증상으로 위 내시경 시행 후 내원한 환자분이십니다. 내시경 소견을 들여다봤을 때 지휘정상과 하부식도 3에서 4cm가량을 인볼브하는 메스가 확인되고 점막은 하이퍼레믹하며 중심 부위는 함몰과 괴사 소견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말 쪽으로는 하부식도를 인볼브하는 양상이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약간 2cm가량의 폴리포이드 병소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추가 워크업으로 APCT를 시행하였고 검사상에서 오른쪽 위에 CT 소견을 보시는 것과 같이 리버의 3.1cm의 레프트 라테랄 세그먼트 부분에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휘정상 캔서는 다른 병소에 비해서 발견이 어렵고 발견 초 진단 시에도 이미 메타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3기 환자는 HBV에 특이 병력 없었던 환자분으로 건진으로 시행한 EGD상에서 이상 소견으로 내원한 환자분이십니다. 로어바디 GC 사이드는 혈관상이 이미 소실되어 있고 점막의 비후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데 비해서 GCO 바디와 펀드스의 점막의 전반적인 부종성관과 함께 혈관상이 소실되어 있고 폴드 스티크닝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AGC 보먼 타입 4 소견과 달리 이 환자분 그 내시경 소견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에어 인플레이션을 시행했을 때 루멘의 익스펜전 소견은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게스트릭 폴드의 이레귤러 하이퍼트로피 양상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GC 오브 하이바디에서만 두드러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CT 소견을 살펴보면 게스트릭 카디아를 포함해서 펀두스, 바디 부위 전체의 월 스크닝이 관찰이 되고 페리게스트릭 및 레트로페리토니움 쪽으로 프로미넌트한 림파데노패시 소견이 확인됩니다. 이 환자는 조직검사 결과상 게스트릭 DLBCL이 확인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위 DLBCL의 내시경 소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AGC 보먼 타입 2, 보먼 타입 3 소견 모두 관찰될 수 있고 비자르한 양상으로 엘러베이티드 엔티레프레스드 리전이 혼재된 양상으로 관찰될 때도 있습니다. 이외 이번 내시경 검사에서와 같이 AGC 보먼 타입 4 소견으로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스트릭 폴드 시크닝으로 나타나는 보만 사형과 유사한 DLBCL의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DLBCL의 특징은 주름의 비율가 덜 호모지너스하고 각각이 비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폴드와 폴드 사이에 골짜기가 유지되는
편으로 숄더 바이 숄더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 표면이 페일하면서 매끈하고 탱탱한 느낌이며 모자이크 패턴이 보이지 않는 하이포베스큘라 양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외 얼서나 이로전이 드물고 손질을 했을 때 AGC 보먼타입 4에 비해서 잘 펴지는 양상으로 구별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기 환자는 위암 소견으로 10년 전에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빌로스 타입 1을 수술을 받고 팔로우 5년 동안 재발 소견이 없어서 추적 관찰 종료하였던 환자분이십니다. 이후 로컬에서 EGG를 시행하고 펀두스 부위에 재발 소견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잔이 펀두스 부위에 라운드 모양의 4cm 크기의 메스 소견이 관찰이 되고 중심 부위는 얼서를 동반하고 있으며 덜티 엑슈데이트로 뒤덮여 있고 마지는 이데마토스하며 엣지는 일레귤러한 양상이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어타이피컬 글랜드 위드 튜블러 아데노칼시노마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이 환자의 다른 워크업으로 CT를 시행했을 때 이 CT 소견은 병리 조직 검사보다 훨씬 더 심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옆에 CT상에서 볼 수 있듯이 T콜론에 시그멘털하게 월이 인행싱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주변으로 페리콜릭 인필트레이션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고려를 했을 때 잔이 암이 SMT 비슷하게 생기면서 탑 얼서레이션이 있고 바깥쪽으로 자라서 콜론 인베이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콜론에 생긴 암이 스토막 잔위에 닿으면서 익스트린직 컴프레션 되면서 결국은 스토막 쪽에 뮤코잘 얼서레이션을 일으킨 거다라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은 입원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상에서 대장암의 위침범 소견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GS의 수술 의뢰를 하였고 레프트 헤미콜렉토미와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받았습니다. 최종 병기는 T4 엔제로 확인했던 환자분이시고 당시 나이가 80대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어두주번터 케모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재발 소견 없이 현재 지내고 계시는 환자분이십니다. 최근까지도 재발 소견이 없으시던가요? 네. 네. 매우 심한 환자였는데 다행히 큐러티브 서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4, 5년 된 환자고요. 매우 럭키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리해 주세요. 이 내시경 소견은 앞서 말씀드린 증례와 반대로 위암이 직장으로 전이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병변이 확인될 때는 전이암일 가능성이나 또는 위암의 타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CT 등의 이빌루에이션을 함께 시행해서 스토마 캔서의 병기 확인뿐만 아니라 타장기의 전이 가능성을 염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표면이 마치 보만 타입 4의 모자이크 패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는 위 증상이 없이 대장 증상이 있고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이런 소견이 보여서요. 마치 보만 타입 4처럼 조직 검사에서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단에 오리무중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소견이 보이면 위암의 페리토니얼 시딩을 통한 직장 전이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위암이 먼저 진단되고 직장에 이런 소견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대장 항문 증상으로 직장경이나 대장 내시경에서 이런 소견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 증례입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점액변 및 혈변을 주소로 내원한 33세 남자 환자입니다. 워크업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내시경 소견을 확인해보면 터미널 일리움과 시쿰에서 멀티플 베리어블 사이즈드 얼서가 관찰되고 A 콜론에서 시쿰으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부위에
그 부위의 스트릭처 소견으로 인해서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을 때는 Q스코비에서 PCF 스코브로 변경하여 검사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후 A 콜론에서 D 콜론까지는 또 정상 점막의 스페어링 에어리아가 관찰되는 전형적인 스킴 리전이 확인되었고, 다시 보시면 S 콜론에서 렉툼까지는 또 멀티플 베리어블 사이즈드 얼서 및 하이퍼레믹 뮤코자와 이지 터치 블리딩이 관찰되었습니다. 애널버지 10cmV의 미드 렉툼에서 롱기튜디널 얼서가 또 확인이 되었고, 조직 검사상 크로닉 액티브 인플라메이션 위드 인플레임드 그래듈레이션 티슈 및 포컬 넌 케이팅 그래듈로마로 확인되어 크론으로 진단받은 환자분이십니다. 이처럼 크론 디지즈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으로는 비연속적, 비대칭적 병변으로 협착 및 누공이 흔한 소견입니다. 초기에는 아프터스 얼서나 병이 진행되면서 크고 깊은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고 장의 장축과 평행한 롱기튜디널 얼서 소견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